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주는 우리 뉴스토마토의 한동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뉴스픽 얼마나 또 즐겁고 신기하고 황당한 그런 소식 알려줄지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예,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한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화두가 되면서 여야 평가가 있었는데 아직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공약이 아니기도 하고요. 공약이 아닌 만큼 완성되지 않아서 비판도 조금은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점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자영업자 현재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런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경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자들 발로 치킨 공화국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치킨 공화국이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읽히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의 기본을 무시한 이야기다. 그리고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슈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4일제 관련해서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완전한 공약은 아니고 이런 네.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시대 화두로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그리고 또 주 4일제 뭐 이를 이제 나흘만 하자 뭐 이런 얘기. 예. 이게 뭐 본인이 꼭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라기보다는 워낙 네.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하고 이제 이런 게 치킨집 음식점을 하다가 망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해 본 거다 이런 정도 얘기였는데 네.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유일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 융단폭격처럼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자체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약간 본인의 이제 말을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조금 비유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요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더 좀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불나방들이 촛불에 다가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판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음식점 총량제와 이제 그 자유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던 만큼 네. 단어 선택 부분 빼고는 이제 뭐 의도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이 여야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을 한번 펼치게 되면 진짜 어떤 양상이 펼쳐질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11월 5일 이후에 사실은 이 이재명 후보하고 또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좀 설전을 좀 벌이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막 서로 약간 좀 모양새 안 좋은 그런 것만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11월 5일에 있을 그 국민의힘 측의 최종 대선 후보 선택되는 것을 앞두고 지금 캠프 구성이 좀 복잡한가 봐요. 홍준표 예.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캠프가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과거 이제 출마를 하는 시점부터 주요 유력 주자였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쪽에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합류하면서 이제 세불리기가 절정에 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현재 103명인데 이 중에 36명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가량이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캠프에 합류를 한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각자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 당심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까지 합치면 70%가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다. 이게 윤석열 캠프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에 대한 현역 지지가 2명뿐인 거에 비하면은 일단 차이가 조금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창성 수원시갑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문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다. 윤 전 총장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대리투표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각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합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럼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홍준표 캠프 같은 경우에는 미니 캠프고 정예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일단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전혀 눈에 띈 적이 별로 없고요. 네. 언론 인터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개인 위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술은 홍준표 그 자체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심 확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36명의 현역 의원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망언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진 의원들 위주로 갔고 현 실무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 이제 자기의 스피커를 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 네. 실무적인 일들을 하진 않고 자기의 정치 역량만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 조금 있고 네. 그다음에 워낙 또 캠프가 막 커지면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윤석열 후보 자체도 계속해서 트러블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캠프 관계자들이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그것도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도 조금 반목과 갈등이 조금 뭐 보인다 이런 네.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꼭 윤 후보에게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여부인데요. 이제 네네. 송영길 대표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으로 촉발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반성도 안 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생전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찾아온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일단 88 올림픽이나 북방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가장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법제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네.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좀 법제화시켜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장을 못 치르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저는 좀 약간 찬성하는 편인데. 이제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도 서로 말들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는 이제 국가장으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건 사실은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고려하면 그런 거를 모르고 청와대나 이 정부에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네. 특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가 존중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좀 필요해 보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에 댓글 소개해드릴 거니까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